사람의 마음에는 가끔 이유 없는 공허가 찾아옵니다. 무언가를 해도 마음이 채워지지 않고 눈앞이 멍하니 흐려지는 날. 그날이 바로 제게 그런 날이었습니다. 저는 괜히 방 정리를 시작했습니다. 책꽂이에 꽂힌 책들을 꺼내 먼지를 털고 서랍 속에 쌓인 잡동사니를 하나씩 꺼냈습니다. 낡은 영수증, 이미 마른 볼펜, 바른 엽서 몇 장. 그저 시간이 흘렀음을 증명하는 쓸모없는 조각들이었습니다. 그러다 제 눈에 작은 네모난 상자가 들어왔습니다. 먼지가 켜켜이 쌓여 처음엔 알아보지 못했지만 가까이 들여다보니 금세 알 수 있었습니다. 카세트 테이프. 제 손에 들린 건 너무나 오래된, 그러나 잊히지 않는 물건이었습니다. 손에 쥔 순간 이상한 떨림이 올라왔습니다. 투명 플라스틱 케이스는 군데군데 금이 가 있었고 안에 들어있는 테이프는 누렇게 발해 있었습니다. 라벨에는 삐뚤빼뚤한 글씨가 적혀 있었지요. 지금은 많이 희미해져 잘 보이지 않았지만 분명 제 글씨체였습니다. 손끝으로 라벨을 쓰다듬으니 잉크의 미세한 굴곡이 느껴졌습니다. 볼펜으로 꾹꾹 눌러 쓴 흔적. 그 시절에 제가 이 테이프에 얼마나 마음을 담았는지가 고스란히 전해졌습니다. 그리고 딸깍, 딸깍. 테이프 안의 작은 기어가 흔들리는 소리까지 귀에 들려오는 듯했습니다. 그 순간 제 눈앞에 오래된 장면 하나가 떠올랐습니다. 책상 위에 놓여있던 작은 라디오 겸 카세트 녹음기. 빨간색 버튼을 꾹 눌러야만 녹음이 됐습니다. 정지 버튼은 너무 세게 눌러야 해서 늘 덜컥거렸지요. 그 앞에서 저는 좋아하는 노래를 녹음하려고 귀를 쫑긋 세웠습니다. 라디오 DJ의 멘트가 노래 앞부분에 들어가면 다시 처음부터 해야 했습니다. 아, 이번에도 망쳤네. 다시 해보자. 그 짜증과 웃음이 뒤섞였던 어린 시절. 그 순간에 제가 바로 이 테이프 속에 남아 있었습니다. 방 안은 조용했습니다. 창밖에서는 겨울바람이 창문을 스치고 지나갔지만 제 마음속에는 오래된 여름 바람이 불어왔습니다. 책장을 정리하던 손은 멈춰 있었고 저는 오랫동안 그 작은 테이프만을 들여다봤습니다. 이걸 들어볼까? 망설임이 찾아왔습니다. 테이프 속에는 무엇이 담겨 있을까요? 기억하고 싶지 않은 순간일 수도 있고 반대로 너무 그리운 목소리일 수도 있겠지요. 저는 잠시 숨을 고르고 서랍 깊은 곳에 있던 오래된 카세트 플레이어를 꺼냈습니다. 플레이어는 이미 누렇게 발해 있었고 버튼은 군데군데 달아 있었습니다. 전원을 연결하려니 먼지가 툭툭 떨어졌습니다. 이게 아직도 작동할까? 불안했지만 한 번은 꼭 들어보고 싶었습니다. 건전지를 넣고 테이프를 조심스럽게 밀어 넣었습니다. 찰칵 기계가 삼키는 듯한 소리. 제 심장은 점점 더 크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버튼을 누르는 순간 잡음이 흘러나왔습니다. 그리고 아주 희미하지만 낯설지 않은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그 목소리를 듣는 순간 제 눈에서는 눈물이 왈칵 쏟아졌습니다. 아버지, 세상 어디에서도 다시 들을 수 없었던 목소리. 그러나 이 낡은 테이프 속에서는 여전히 살아 있었습니다. 짧은 한마디, 낮은 목소리. 그러나 그 목소리에는 수십 년 세월을 뛰어넘는 힘이 있었습니다. 테이프에서 흘러나온 목소리는 단순한 소리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기억의 열쇠였습니다. 저는 눈을 감았습니다. 그러자 방 안의 풍경은 사라지고 오래된 장면이 제 앞에 펼쳐졌습니다. 작은 방, 연탄난로의 온기가 남아있던 겨울. 낡은 탁자 위에는 반찬 몇 개와 흰쌀밥이 있었고 아버지는 무뚝뚝하게 숟가락을 들고 계셨습니다. 말은 없으셨지만 라디오에서 노래가 나오면 표정이 달라지셨습니다. 그 노래에 맞춰 제 손을 잡고 낮은 목소리로 흥얼거리시던 아버지. 그 순간 저는 세상에서 가장 안전하고 가장 행복한 아이가 되었습니다. 낡은 카세트 테이프. 그 속에 담긴 것은 단순한 소리가 아니었습니다. 잊어버렸던 기억, 지워지지 않는 사랑,
그리고 다시는 돌아갈 수 없는 시간. 저는 이제야 깨달았습니다. 이 작은 테이프 하나가 제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보물이 될 줄은 정말 몰랐습니다. 그리고 아직 이 테이프 속에는 더 많은 목소리와 웃음, 그리고 눈물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 이야기는 다음 장에서 이어집니다. 오래된 카세트 플레이어의 바퀴가 천천히 돌아가기 시작했습니다. 낡은 기계음이 방 한가득 울렸고 마치 시간이 되감기듯 제 가슴이 저릿해졌습니다. 그리고 잡음 사이로 흘러나온 목소리. 얘야, 이 노래 좋아하지? 아빠가 틀어봤다. 순간 제 심장은 멎는 듯 했습니다. 수십 년 전 이미 세상을 떠난 아버지의 목소리가 지금 제 앞에서 살아 있었습니다. 아버지의 목소리는 낮고 조금은 거칠었습니다. 그러나 그 안에는 따뜻한 숨결이 배어 있었습니다. 저는 숨을 죽이고 귀를 기울였습니다. 지금은 어디에서도 들을 수 없는 그 목소리를 단 한 글자도 놓치고 싶지 않았습니다. 눈물이 뺨을 타고 흘렀습니다. 아버지 보고 싶었습니다. 그 말이 가슴속에서만 맴돌았습니다. 목소리와 함께 오래된 기억이 스며들었습니다. 작은 방, 벽지는 군데군데 찢어져 있었고 창문에는 비닐이 덧대어져 있었습니다. 겨울이면 찬바람이 스며들어 우리는 담요를 덮고서야 잠들곤 했습니다. 그 방 안에서 아버지는 라디오를 켜고 제 곁에 앉아 계셨습니다. 노래가 흘러나오면 아버지는 낮게 따라 부르셨습니다. 그 목소리는 어설펐지만 세상에서 가장 든든한 울림이었습니다. 그 순간만큼은 집안의 가난도 어두운 현실도 잊을 수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늘 제 손을 잡고 노래를 부르셨습니다. 거칠고 굳은 살 박힌 손. 그러나 어린 제게는 그 손이 세상에서 가장 따뜻한 담요였습니다. 테이프 속 목소리를 듣자 마치 그 손길이 다시 제 손을 감싸는 듯 했습니다. 저는 무의식적으로 제 손을 꼭 쥐었습니다. 그리고 어린 시절의 그 따뜻함을 느꼈습니다. 얘야, 이 노래 좋아하지? 다음에 같이 부르자. 그 한마디는 아버지와의 짧지만 분명한 대화였습니다. 그때 저는 어린아이였고 제대로 대답도 하지 못했지만 지금이라도 이렇게 대답하고 싶었습니다. 네, 아버지, 좋아해요. 지금도 여전히 좋아합니다. 아버지는 평생을 성실하게 일하셨습니다. 새벽부터 나가셔서 밤늦게 들어오셨지요. 말은 많지 않으셨지만 가족을 위해 흘린 땀방울이 곧 사랑이었습니다. 그러나 저는 어린 마음에 몰랐습니다. 그 침묵이 답답했고 사랑받지 못한다고 느낄 때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낡은 테이프 속 목소리를 들으니 알 수 있었습니다. 그분은 늘 제 곁에 계셨다는 것을 말로 표현하지 못했을 뿐 마음은 언제나 저를 향해 있었다는 것을. 테이프 속에는 노래 한 곡도 함께 담겨 있었습니다. 라디오에서 흘러나오던 가요였지요. 잡음과 함께 들려오는 그 멜로디는 그 시절의 공기를 고스란히 품고 있었습니다. 작은 방 안에서 라디오 불빛을 바라보며 아버지와 함께 노래를 흥얼거리던 제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그 노래는 단순한 음악이 아니라 우리 가족의 따뜻한 저녁밥 같은 것이었습니다. 시간은 흘러 라디오는 사라지고 테이프도 낡아갔습니다. 하지만 그 속의 노래는 아직도 살아 있었습니다. 아버지, 왜 저는 그때 아버지의 마음을 몰랐을까요? 왜 늘 불평만 했을까요? 이제 와서야 목소리 하나에 이렇게 무너져 내리는 걸 보면 참 바보 같지요. 테이프 속 목소리는 제게 가장 큰 가르침이 되었습니다. 사랑은 때로 침묵 속에 있고 기억은 소리 속에 남아있다는 것을. 낡은 테이프 속에서 다시 만난 아버지의 목소리. 그것은 단순한 추억이 아니라 제 삶을 붙잡아주는 힘이었습니다. 그러나 테이프는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앞으로 나올 목소리, 앞으로 들려올 웃음과 눈물은 저를 더 깊은 기억 속으로 데려갈 것입니다. 그리고 오래전 잊었던 또 다른 사람들의 목소리가
제 귀에 다가올 것입니다. 낡은 카세트 테이프 속 아버지의 목소리를 들으며 제 마음은 저도 모르게 어린 시절로 돌아갔습니다. 그 시절 우리 집은 작고 허름했지만 늘 따뜻한 온기가 있었습니다. 작은 방 2칸, 한쪽은 부모님이 쓰셨고 다른 한쪽은 저와 동생들이 함께 지냈습니다. 벽지는 군데군데 뜯겨나갔고 겨울이면 바람이 숭숭 들어왔습니다. 그러나 그 방 안에는 웃음이 있었습니다. 때로는 밥이 부족해 김치에 물 말아 먹던 날도 많았지만 아버지와 함께한 저녁은 늘 소중했습니다. 우리 집 거실이라고 해봐야 작은 탁자 하나와 라디오 겸 카세트 녹음기가 전부였습니다. 아버지는 퇴근 후 씻고 나면 조용히 라디오를 켜셨습니다. DJ의 멘트가 흘러나오고 곧이어 노래가 시작되면 아버지는 제 옆에 앉아 흥얼거리셨습니다. 저는 그런 아버지를 따라 부르며 손을 흔들곤 했습니다. 라디오는 우리 집의 텔레비전이자 극장이었습니다. 세상 이야기를 전해주고 음악으로 위로해주는 유일한 창이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아버지를 제 곁에 오래 앉혀두는 마법 같은 기계였습니다. 아버지는 말이 적으셨습니다. 그러나 노래를 부르실 때만큼은 제 손을 꼭 잡아주셨습니다. 거칠고 두툼한 손, 굳은 살이 박혀 있었지만 그 손은 누구보다 따뜻했습니다. 그 손이 제 손을 감쌀 때 세상의 어떤 두려움도 사라졌습니다. 저는 지금도 손을 펼쳐보면 아버지 손에 감촉이 남아있는 듯합니다. 테이프 속 목소리를 들으며 마치 그 손길이 다시 제 곁에 있는 듯 느껴졌습니다. 기억 속에서 아버지는 늘 묻곤 하셨습니다. 얘야, 오늘 학교에서 무슨 일 있었니? 저는 어설프게 대답했지요. 그냥 놀았어요. 숙제는 조금 했고요. 아버지는 말없이 웃으며 제 머리를 쓰다듬으셨습니다. 그 웃음은 많지 않았지만 저를 안심시키는 힘이 있었습니다. 그때 저는 몰랐습니다. 그 짧은 대화가 평생을 떠올릴 추억이 될 줄은. 부엌에서는 어머니가 작은 가스레인지 위에서 국을 끓이고 계셨습니다. 연탄불에 밥을 지으며 김이 모락모락 피어오르던 장면. 좁은 집안에 퍼진 밥 냄새는 그 어떤 진수성찬보다도 든든했습니다. 식탁 위에는 늘 소박한 반찬 몇 가지뿐이었지만 아버지가 계시면 그것만으로도 충분했습니다. 아버지가 숟가락을 들고 어머니가 조용히 국을 푸시던 장면. 그 사이에서 저와 동생들은 밥을 허겁지겁 먹으며 웃었습니다. 그때 저는 몰랐습니다. 그 평범한 저녁상이 훗날 이토록 그리울 줄은. 아버지가 가장 좋아하던 노래가 흘러나왔습니다. 그분은 음정도 박자도 자주 놓치셨지만 그 노래만큼은 열심히 따라 부르셨습니다. 저도 그 곁에서 목청껏 따라 불렀습니다. 어린 목소리가 삑사리 나도 아버지는 웃으며 제 등을 두드려 주셨습니다. 라디오와 노래는 우리 집의 언어였습니다. 많은 대화가 없어도 우리는 노래 한 곡으로 마음을 나눴습니다. 그 기억은 마치 오래된 사진처럼 제 마음속에 남아 있습니다. 빛이 바래고 구석이 찢어졌어도 그 속의 웃음과 온기는 여전히 따뜻합니다. 아버지는 그날 이후 몇 년을 더 사셨지만 결국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그리고 저는 바쁘게 살아가느라 그 시절을 잊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낡은 카세트 테이프 속 목소리는 그 모든 기억을 다시 데려왔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소리가 아니라 시간의 강을 거슬러 올라가는 배와 같았습니다. 저를 어린 시절로 아버지의 품으로 데려가는 배 말입니다. 아버지와의 어린 시절. 그 소박하고 따뜻했던 기억은 낡은 테이프 속 목소리를 통해 다시 살아났습니다. 그러나 테이프는 거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아직도 남은 트랙 속에는 잊었던 또 다른 사람들의 목소리가 담겨 있었습니다. 친구들의 웃음, 장난, 그리고 떠나간 이들의 흔적. 다음 장면에서 저는 다시 한번 눈물을 멈출 수 없었습니다. 테이프가 조금 더 돌아가자 갑자기 교실 같은
소란스러운 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익숙한 목소리, 그리고 잊고 있던 웃음소리들. 저는 순간 귀를 의심했습니다. 분명 제 목소리, 그리고 제 곁에 있던 친구들의 목소리였습니다. 야야, 이거 나중에 들으면 웃기겠다. 너 목소리 완전 촌스럽다. 아, 됐어. 내 차례잖아. 빨리 바꿔. 그때는 녹음기가 있다는 것만으로도 재미있었습니다. 우리는 돌아가며 자기소개를 하고 엉뚱한 노래를 흥얼거리며 웃어댔습니다. 그 웃음소리가 그대로 남아 있었습니다. 테이프 속에서 들려오는 그 소리들은 수십 년 전의 우리를 지금 이곳에 데려온 듯했습니다. 귀로 듣는 목소리는 곧 눈앞에 얼굴로 이어졌습니다. 언제나 활발하게 분위기를 이끌던 상철이, 조용했지만 누구보다 깊은 생각을 하던 영호, 장난꾸러기였지만 마음만은 따뜻했던 미숙이. 그들의 얼굴이 마치 지금 제 앞에 있는 것처럼 생생하게 떠올랐습니다. 그러나 제 가슴은 먹먹해졌습니다. 그들 중 몇은 이미 세상을 떠났고 또 몇은 멀리 떠나 소식조차 알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기억이 자연스레 흘러간 곳은 고등학교 봄 소풍이었습니다. 푸른 언덕 위에서 돗자리를 펴고 김밥을 나누어 먹던 우리. 하늘은 파랗게 열려 있었고 바람은 우리 머리카락을 간지렸습니다. 상철이는 늘 앞장서서 노래를 불렀고 영호는 조용히 그림을 그렸습니다. 우리는 아무 걱정도 없이 웃고 떠들며 사진을 찍었습니다. 그때 찍은 사진 속에서 모두가 환하게 웃고 있습니다. 그 웃음이 바로 지금 테이프 속에서 다시 울려 퍼지고 있었습니다. 여름이면 우리는 강가로 놀러 갔습니다. 낡은 튜브 하나, 작은 라디오 하나만 있어도 하루 종일 신났습니다. 물이 차갑다고 소리치며 뛰어들던 우리 모습, 강둑에 앉아 젖은 옷을 말리며 수박을 쪼개 먹던 그 순간, 라디오에서 흘러나오던 여름 노래, 그 모든 게 지금 제 귓가에서 되살아나고 있었습니다. 가을이 오면 교실 창가로 햇살이 들어왔습니다. 우리는 교복 주머니에 손을 찔러 넣고 몰래 웃으며 장난을 쳤습니다. 칠판에 선생님의 글씨가 빽빽하게 적혀 있어도 우리는 서로의 얼굴만 보며 킥킥댔습니다. 미숙이는 종이 쪽지를 접어 제 책상에 슬쩍 놓아두곤 했습니다. 거기에는 오늘 끝나고 떡볶이 먹으러 가자라는 짧은 글이 적혀 있었습니다. 그 사소한 쪽지 한 장이 그때 우리에게는 세상에서 가장 큰 즐거움이었습니다. 겨울이 되면 우리는 좁은 방에 모여 연탄난로 앞에 둘러앉았습니다. 김이 모락모락 나는 국물에 라면을 넣고 다 같이 나눠 먹던 기억, 손이 시려워도 웃으며 귤을 까먹던 기억, 그때의 웃음이 테이프 속에 살아 있었습니다. 이제는 다시 돌아갈 수 없는 그 시절의 웃음이, 테이프 속에서 들려오는 우리의 웃음은 너무도 선명했습니다. 그러나 현실의 우리는 이미 늙었고 흩어졌습니다. 어떤 친구는 병으로 세상을 떠났고 어떤 이는 외국으로 이주했습니다. 연락이 끊긴 지 오래인 사람들도 많습니다. 그래서 테이프 속 목소리가 더 아프게 다가왔습니다. 시간은 우리를 멀리 데려가 버렸지만 이 작은 테이프는 우리를 영원히 그 자리에 묶어두고 있었던 것입니다. 얘들아, 잘 지내고 있니? 너의 웃음소리를 이렇게 다시 들으니 참 그립다. 그때는 왜 몰랐을까? 우리가 그토록 빛나던 순간이었다는 걸. 낡은 테이프 속에는 청춘의 웃음이 그대로 살아 있었습니다. 수십 년의 세월도 지워버리지 못한 웃음. 그 웃음은 이제 제게 눈물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테이프는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흘러나온 목소리는 제 가슴을 더욱 무겁게 만들었습니다. 떠나간 사람들의 흔적, 그리고 잃어버린 사랑의 목소리. 친구들의 웃음이 가득하던 소리는 이내 잡음으로 바뀌었습니다. 빈 공간을 채운 것은 오래된 기계의 삐걱거림 뿐이었습니다. 그 순간 제 마음에도 공허가 몰려왔습니다. 웃음은 사라지고 그 자리에 남은 건 상실의 그림자뿐이었습니다. 테이프 속에서 들려온 웃음은 분명히
제 곁에 있었던 이들의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그들 중 몇은 세상을 떠났습니다. 상철이는 대학에 가자마자 병을 얻어 오래 살지 못했습니다. 영호는 직장을 찾아 먼 나라로 떠났고 소식이 끊긴 지 오래입니다. 미숙이는 결혼 후 연락이 닿지 않았습니다. 그때 함께 웃었던 얼굴들이 이제는 제 곁에 없습니다. 테이프 속 목소리는 살아있지만 현실의 그들은 이미 먼 곳에 있었습니다. 특히 상철이의 장례식은 아직도 잊을 수 없습니다. 어릴 적 늘 앞장서서 노래하던 친구가 어느 날 갑자기 병상에 누워 힘겹게 숨을 몰아쉬던 모습, 그리고 끝내 눈을 감았을 때 저는 믿을 수 없었습니다. 장례식장에서 우리는 서로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다시 모이다니, 그 말은 슬픔이자 후회였습니다. 그때 저는 깨달았습니다. 시간은 아무도 기다려주지 않는다는 것을. 함께 웃던 순간이 영원할 것 같았지만 그것은 너무도 쉽게 끝나버린다는 것을. 테이프 속 웃음을 들으면서 제 가슴에는 수많은 말이 차올랐습니다. 고맙다, 미안하다, 사랑한다. 그 간단한 말들을 왜 그때는 하지 못했을까요? 우리는 늘 시간이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다음에 만나면 되겠지. 다음에 말하면 되겠지. 그러나 다음은 오지 않았습니다. 이제 남은 건 낡은 테이프 속 목소리뿐이었습니다. 상실은 이렇게 찾아옵니다. 예고도 없이 잔인하게. 웃음이 끝나면 공허가 남습니다. 목소리가 멈추면 침묵이 다가옵니다. 사람이 떠나면 빈자리가 마음을 파고듭니다. 낡은 카세트 테이프는 저에게 그 사실을 잔인할 만큼 뚜렷하게 보여주었습니다. 시간은 흘러도 목소리는 남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목소리를 가진 사람들은 이제 없었습니다. 얘들아, 왜 그때 우리는 더 웃지 않았을까? 왜 더 자주 만나지 않았을까? 너희가 이렇게 빨리 사라질 줄 정말 몰랐는데. 테이프 속 소리는 점점 희미해졌습니다. 마치 그 시절의 웃음이 천천히 사라지는 것처럼. 그러나 제 마음속에서는 오히려 그 웃음이 더 선명해졌습니다. 남아있지 않기에 더욱 강렬하게 남았습니다. 추억은 때로 따뜻하지만 동시에 잔인합니다. 남은 사람에게 상실의 무게를 안겨주기 때문입니다. 낡은 테이프 속 웃음은 이제 눈물이 되었고 제 마음에 깊은 흔적을 남겼습니다. 그러나 테이프는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트랙에서 저는 또 다른 목소리를 듣게 됩니다. 바로 어머니의 목소리. 제가 평생 기다렸던 단 한마디. 테이프가 거의 끝에 다다랐습니다. 이제는 잡음만이 남을 거라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갑자기 아주 익숙한 목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낯설지 않은, 그러나 너무 오랜만에 듣는 목소리. 그 순간 제 몸은 굳어버렸습니다. 아들아, 사랑한다. 짧고 단순한 한마디. 그러나 그 한마디는 제 평생이 기다려온 말이었습니다. 어머니는 살아계실 때 그 말을 잘 하지 않으셨습니다. 늘 음식을 차려주시고 옷을 챙겨주시고 뒤에서 묵묵히 돌봐주셨지만 입술로 사랑한다라는 말을 내뱉은 적은 거의 없으셨습니다. 그런데 이 낡은 테이프 속에서 저는 그 말을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들을 수 있었습니다. 어머니는 늘 바쁘셨습니다. 새벽부터 일어나 우리를 깨우고 아침밥을 차리시고 학교에 보내셨습니다. 저녁이면 또 부엌에 서서 국을 끓이고 반찬을 만드셨습니다. 저는 그 곁에서 엄마, 나 이거 해주어라며 투정을 부리곤 했습니다. 그러나 어머니는 늘 웃으며 대답하셨습니다. 그래, 알았다. 조금만 기다려라. 그 웃음 속에 사랑이 있었지만 저는 그때는 알지 못했습니다. 말로 들려주지 않으니 사랑이 없다고 착각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낡은 테이프 속에서 들려온 단 한마디. 아들아, 사랑한다. 그것은 세상의 그 어떤 긴 연설보다도 화려한 편지보다도 깊은 울림이었습니다. 짧았지만
그 안에는 평생의 희생과 정성이 담겨 있었습니다. 한 여인이, 한 어머니가 자식에게 건넬 수 있는 모든 사랑이 그 단 한마디에 담겨 있었습니다. 엄마, 왜 이제야 말해 주셨어요. 눈물이 끝없이 흘렀습니다. 가슴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마음 깊은 곳에서 오래된 응어리가 풀리는 것을 느꼈습니다. 어머니가 저를 사랑하지 않았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사랑했지만 표현하지 못했을 뿐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랑은 지금 이 순간까지 살아 있었습니다. 눈을 감자 오래된 부엌의 풍경이 떠올랐습니다. 어머니가 허리를 굽혀 국을 푸시던 모습, 작은 등잔불 아래에서 바느질을 하시던 모습, 비 오는 날 젖은 빨래를 들고 서 계시던 모습, 그 모든 순간이 사랑한다라는 말의 또 다른 표현이었습니다. 저는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말은 없었지만 어머니의 삶 자체가 사랑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종종 착각합니다. 사랑은 꼭 말로, 선물로, 이벤트로 표현되어야 한다고. 하지만 어머니는 아니었습니다. 그분은 매일의 밥상으로, 매일의 손길로, 매일의 땀방울로 사랑을 전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마지막에 단 한마디로 그것을 확인시켜 주셨습니다. 아들아, 사랑한다. 그 한마디가 제 인생의 가장 큰 선물이 되었습니다. 낡은 테이프, 속 마지막 트랙, 짧지만 영원히 잊을 수 없는 어머니의 목소리. 그 목소리는 제 가슴 깊은 곳에서 아직도 메아리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알았습니다. 사랑은 결코 사라지지 않는다는 것을. 그러나 이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테이프 속에는 노래가 남아 있었습니다. 그 노래는 시대의 공기와 우리 가족의 추억을 다시 불러냈습니다. 어머니의 목소리가 끝난 뒤 테이프에서는 낡은 가요 한 곡이 흘러나왔습니다. 처음엔 단순한 노래처럼 들렸습니다. 그러나 곧 그 노래는 제 마음을 흔들며 오래된 풍경을 불러냈습니다. 음악은 기억의 열쇠입니다. 몇 소절의 멜로디만으로도 사람은 수십 년 전의 자리로 돌아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저는 다시 그 시절로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그 노래가 처음 라디오에서 흘러나오던 때는 제가 아직 학생이었을 무렵이었습니다. 거리는 활기가 있었지만 동시에 가난이 배어 있었습니다. 전파상 앞에는 늘 최신 카세트 라디오가 전시되어 있었고 사람들은 유리창 너머로 그것을 부러운 눈빛으로 바라보았습니다. 길모퉁이 포장마차에서는 떡볶이 냄새가 피어올랐고 아이들은 교복가지를 질끈 묶은 채 줄지어 걸어갔습니다. 노래는 그 모든 풍경을 배경으로 흐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멜로디는 제 청춘의 배경음악이 되었습니다. 음악은 우리 가족에게도 특별한 의미가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퇴근 후 라디오를 켜고 조용히 따라 부르셨습니다. 어머니는 국을 끓이며 낮은 목소리로 흥얼거렸습니다. 동생들은 엉덩이를 실룩이며 장난스레 따라 불렀습니다. 그 노래 한 곡은 우리 집안의 소통이자 웃음이었습니다. 말이 적었던 아버지도, 바쁘기만 했던 어머니도, 어린 동생들도 노래가 나올 때만큼은 같은 가사와 멜로디로 하나가 되었습니다. 그 기억이 지금 테이프 속 노래를 통해 다시 살아났습니다. 그 시절 음악은 단순한 유행가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사람들의 삶을 위로하는 손길이었습니다. 하루 종일 공장에서 일하던 노동자들은 퇴근길에 흘러나오는 노래 한 곡에 눈물을 훔쳤습니다. 장사를 마친 상인들은 가게 불을 끄며 라디오에서 흘러나오는 가수의 목소리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젊은이들은 기타를 메고 공원에 모여 그 노래를 함께 부르며 미래를 꿈꿨습니다. 음악은 사람들의 피곤한 어깨를 토닥였고 희망 없는 날에도 다시 살아가게 하는 힘을 주었습니다. 저에게도 그 노래는 잊을 수 없는 청춘의 일부였습니다. 도서관에서 공부하다가 잠시 창밖을 바라볼 때 옆자리 라디오에서 흘러나오던 멜로디, 친구들과 어깨 동무하고 돌아오는 길, 누군가 흥얼거리던 가사, 첫사랑과 함께 걷던 밤길,
멀리서 들려오던 노랫소리. 노래는 단순히 들리는 것이 아니라 순간을 빛나게 해주는 배경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노래를 들으면 그때의 공기와 냄새와 심장 뛰던 소리까지 함께 살아납니다. 테이프 속 노래는 잡음이 섞이고 음정이 조금씩 늘어져 있었습니다. 그러나 오히려 그 불완전함이 더 진실하게 다가왔습니다. 완벽하게 정제된 음원이 아니라 그때의 공기와 소음을 함께 담아낸 음악. 그래서 더욱 생생했고 더욱 눈물이 났습니다. 마치 누군가 제 옆에서 다시 불러주고 있는 듯했습니다. 이 노래 참 오랜만이구나. 그때는 그냥 흥얼거렸는데 지금 들으니 왜 이렇게 눈물이 날까? 음악은 시대를 담습니다. 노래 한 곡에는 그때의 기쁨과 아픔, 희망과 좌절이 함께 녹아 있습니다. 지금 제가 듣고 있는 이 노래는 단순히 제 추억만을 담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 시대를 살았던 수많은 사람들의 웃음과 눈물도 함께 담겨 있었습니다. 그래서일까요? 이 노래를 들을 때면 저는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같은 시대를 건너온 모든 이들과 함께 어깨동무를 하는 듯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낡은 카세트 테이프 속에서 흘러나온 한 곡의 노래. 그 노래는 저를 다시 청춘으로 데려갔고 그 시대의 사람들과 다시 연결해 주었습니다. 음악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비록 테이프는 낡고 소리는 희미해졌지만 그 안에 담긴 감정과 시대는 여전히 살아 있었습니다. 그러나 테이프는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다음으로 남은 것은 세월과 기억에 대한 깊은 성찰이었습니다. 시간은 흘러가도 왜 추억은 이렇게 선명하게 남는 것일까요? 테이프는 잠시 멈췄습니다. 그리고 방 안에는 정막만이 남았습니다. 그러나 그 정막 속에서 저는 분명히 느낄 수 있었습니다. 이 작은 플라스틱 통 안에 수십 년의 시간이 고스란히 담겨 있다는 것을. 우리는 흔히 시간은 흐른다고 말합니다. 흘러가면 다시는 잡을 수 없다고 하지요. 그러나 낡은 카세트 테이프는 말합니다. 시간은 완전히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흔적으로 남는다고. 잡음 속에 섞인 웃음, 삐걱거리는 소리 속의 울음, 늘어진 노래의 멜로디, 그 속에 그때의 공기, 그때의 냄새, 그때의 심장이 고동치던 순간이 함께 남아 있었습니다. 지금은 버튼 하나로 모든 것이 저장되고 삭제됩니다. 완벽하게 정제된 음질, 언제든 다시 들을 수 있는 편리함. 하지만 그 속에는 흔적이 없습니다. 아날로그는 달랐습니다. 버튼을 3개 눌러야 했고 잡음이 늘 따라다녔습니다. 그러나 그 불완전함 속에 우리의 삶이 고스란히 녹아 있었습니다. 삐걱거림, 잡음, 늘어짐. 그것이야말로 시간이 남긴 진짜 문이었습니다. 사람들은 새 것을 좋아합니다. 반짝이는 것, 빠르고 편리한 것, 흠 없는 것. 그러나 시간이 흘러 깨닫게 됩니다. 진짜 가치는 낡아가는 것 속에 있다는 사실을. 주름진 얼굴이 아름다운 것은 거기에 세월의 이야기가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낡은 테이프가 소중한 것은 그 안에 우리가 살아온 시간이 새겨져 있기 때문입니다. 새로운 것은 늘 만들어지지만 낡은 것은 단 하나뿐입니다. 그 단 하나의 무게가 바로 추억입니다. 이 테이프는 고물이 아니구나. 버려야 할 물건이 아니라 내 삶의 일부였구나. 테이프를 바라보며 저는 생각했습니다. 우리는 늘 시간이 부족하다고 말합니다. 더 많은 것을 해야 하고 더 많은 것을 가져야 한다고 가급해합니다. 그러나 사실 시간이 흘러도 사라지지 않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건 사랑이고 웃음이고 기억입니다. 비록 우리는 나이를 먹고 세상은 변해가도 그 순간들이 남아 우리를 지탱해 줍니다. 낡은 테이프처럼. 테이프의 인생은 우리와 닮아 있습니다. 처음엔 반짝이고 깨끗하지만 시간이 흐르면 흠집이 생기고 소리가 뒤틀립니다. 그러나 그 속에 남아있는 것은 분명히 살아있는 기록입니다. 우리의 인생도 그렇습니다.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흠집이 있고
잡음이 있어도 괜찮습니다. 그것이야말로 살아있던 증거니까요. 낡은 카세트 테이프는 제게 말해주었습니다. 시간은 사라지지 않는다고. 흘러간 것 같아도 그 흔적은 남아 우리 곁을 지킨다고. 그리고 저는 이제 알았습니다. 내 인생의 잡음과 흠집도 결국은 추억이 되어 남을 거라는 것을. 그러나 아직 테이프는 마지막 한 구간을 남겨두고 있었습니다. 그 구간은 제 인생 전체를 돌아보게 만든 가장 깊은 깨달음이었습니다. 테이프가 마지막 구간에 들어섰습니다. 잡음은 더욱 짙어졌지만 그 안에서 저는 무언가를 분명히 들을 수 있었습니다. 웃음, 노래, 짧은 인사말들, 그리고 침묵. 마치 누군가 제게 마지막 인사를 건네고 이제는 떠난 듯한 느낌이었습니다. 그 순간 저는 알았습니다. 이 테이프는 단순히 소리를 담은 것이 아니라 인생을 담은 것이었음을. 우리의 인생도 하나의 테이프와 같습니다. 처음에는 새롭고 반짝이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흠집이 생기고 잡음이 늘어납니다. 그러나 그 속에는 우리가 걸어온 길, 웃음과 눈물, 사랑과 상처가 고스란히 기록됩니다.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늘어진 소리, 삐걱거림, 잡음조차도 우리의 삶이 남긴 흔적이니까요. 그 흔적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낡은 카세트 테이프처럼 언젠가 누군가의 마음을 울릴 보물이 됩니다. 추억은 때로 아픕니다. 떠난 이들의 얼굴이 떠오르고 하지 못한 말들이 가슴을 저밉니다. 하지만 동시에 추억은 우리를 살게 합니다. 힘든 하루에도, 외로운 밤에도, 그래, 나도 이런 순간이 있었지. 그 기억 하나로 다시 일어설 수 있습니다. 낡은 테이프는 제게 그런 힘을 주었습니다. 아버지의 낮은 목소리, 어머니의 짧은 한마디, 친구들의 웃음, 그 모든 것이 저를 다시 살게 만들었습니다. 이 테이프를 통해 제가 배운 것은 사랑의 진짜 의미였습니다. 사랑은 거창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비싼 선물도 화려한 말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곁에 있어주는 것, 손을 잡아주는 것, 조용히 함께 노래하는 것, 그리고 때로는 단 한마디, 사랑한다는 말이면 충분했습니다. 어머니가 남겨주신 그 한마디가 제 평생을 지탱해 준 것처럼 말입니다. 우리는 늘 바쁘다는 핑계로 사랑한다는 말을 미룹니다. 내일 하면 되지, 다음에 하면 되지. 그러나 다음은 오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낡은 테이프가 말해줍니다. 말할 수 있을 때 말하고, 만날 수 있을 때 만나고, 웃을 수 있을 때 웃으라고. 추억은 소중하지만 더 소중한 것은 지금 이 순간입니다. 오늘 당신 곁에 있는 사람에게 마음을 전해보세요. 그 순간이 언젠가 또 다른 낡은 테이프가 되어 누군가의 삶을 지켜줄지도 모릅니다. 아버지, 어머니, 그리고 친구들, 고맙습니다. 당신들의 목소리가 제 안에서 여전히 살아있습니다. 저도 언젠가 누군가에게 그런 목소리로 남고 싶습니다. 테이프는 멈췄습니다. 그러나 제 마음속의 시간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 안에서 여전히 노래가 흐르고 웃음이 울리고 사랑이 속삭이고 있습니다. 낡은 카세트 테이프, 그 작은 물건 하나가 제 인생의 교과서가 되어 주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여러분 곁에도 낡은 물건 하나가 있지 않으신가요? 버리기에는 쓸모없어 보이지만 마음속 깊은 울림을 주는 물건, 그것이 바로 여러분의 낡은 카세트 테이프일지 모릅니다. 그 물건을 꺼내어 다시 바라보세요. 그 속에서 잊고 있던 웃음과 눈물, 그리고 사랑을 다시 발견하실 수 있을 겁니다. 여러분의 서랍 속엔 어떤 추억이 잠들어 있나요? 당신에게 낡은 카세트 테이프 같은 소중한 물건은 무엇인가요? 댓글로 남겨주세요. 당신의 이야기가 누군가의 마음을 또 울릴 수 있습니다.